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이재명이가 이제 그 특검 3명을 임명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 3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워낙에 급하게 정치 보복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그 한밤에 3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게 그 민주당과 그 다음에 그 조국당만 추천할 수 있는 민주당과 조국당.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죠. 이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 어떻게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하나씩 추천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재명이가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 2명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국당에서 추천한 사람 하나. 이렇게 임명한 거예요. 일단 이제 내란 특검 하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최상병 특검은 조국당에서 추천한 이렇게 3명을 임명한 거예요. 먼저 이제 이거 내란 특검, 이게 제일 규모 크죠. 여기는 이제 이거 예상대로 조은석, 우리 법조계에서는 유명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조은석. 이 자는 그 검찰에서요, 평검사 때는 특수부에 좀 있었어요. 근데 막 워낙에 무리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잡아먹기도 했지만 무리한 수사를 하다 보면 이 논란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서 거의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뭐 수사부서가 아니고 형사부나 계속 떠돌다가 결국 이제 그 문재인 때 서울고검장 하고 이제 그 법무연수원 이것도 수사부서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게 무리한 수사가 뭐냐면 이제 그 세월호 그 기억나시죠? 세월호 거기 그 우리 해경이 뭐 구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경이 구조를 못했다 해서 무자비하게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보면 이게 사람도 많이 잡아였어요. 옛날에 뭐 안희정도 잡아였고 김대중이 뭐 아들 김홍일이 부터게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 있잖아, 조폐공사 한동훈의 장인까지 막 이게 잡아연 사람도 많지만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수사로 이게 그 논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검사들 제가 이게 평을 들어보면 전부 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마 이게 이번에도 내란 특검에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수사를 엄청나게 할 걸로 보입니다. 이 조은석이가 참 이게 그래서 이게 문재인 때 고검장 하다가 이제 감사원에 갔잖아요. 감사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전현희, 그때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이걸 막 봐줬잖아요. 그때 엄청난 논란이 있건 전현희 감사에 대해서 뭐 보고서가 미리 뭐 자기 허락 없이 유출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이게 감사원장 최재 감사원장이 탄핵당하니까 또 이게 그 대행까지 했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이게 그 사고 뭉칩니다. 제가 여러 명의 그 법조인들 검사 평가를 들어봐도 와, 전부 이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걸로 이게 소문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번에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이제 막 그때는 여야 좌파 우파 없이 수사하다가 어느 정도 그 문재인 때부터 상당히 잘 나간 거예요. 고향이 아마 전라도다 보니까 문재인 때부터 이게 잘 나가가지고 막 서울 고검장 뭐 이러다가 감사위원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조은석 검사입니다. 실제 심각하다. 어떤 이게 또 무리한 수사를 할지 참 이게 걱정된다 이래 봅니다. 조은석, 다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김의겸이도 이게 아주 칭찬하고 김의겸, 전현희도 이게 자기한테 은인이죠. 감사할 때 조은석. 자, 그 다음에 2번째 김건희 특검.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은요. 뭐냐면 이제 판사 출신입니다. 민중기 판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김명수 퀴즈입니다. 김명수하고 이제 대학 동기의 연수원도 같은 14기 하여튼 김명수 때 법원장을 김명수 사람이죠. 그래서 김명수가 대법원장 할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3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블랙리스트 사건 있잖아요. 판사들 양승태 대법원장 때 블랙리스트
이걸 이게 그 조사위원장까지 한, 그리고 이게 그 민중기는 우리법 연구하면서 또 이게 변호사 개업했을 때는 민변 출신입니다. 우리법과 민변. 김명수 사람이다. 완전히 좌파 중에 좌파다. 그리고 이게 뭐 말실수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민중기가 오래전에 그 기자들 10명 모아놓고 여기자들이 있는데 뭐라고 이게 성희롱을 했느냐. 여기자들이 있는데 뭐라 했냐면 이게 그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성희롱.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답은 이게 그 신용카드다. 신용카드. 이 무슨 이게 기자들 10명이나 모아놓고 여기자들 앞에 이런 이게 망은 성희롱 발언한 이런 자가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다. 참 이게 그 황당하죠. 민중기. 저도 이게 여러 번 재판 받아봤는데 좌파 중에 좌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황당한 게 또 이게 최상병 특검에 이명현 특검이 있거든요. 이명현. 여기는 이게 유일하게 최강욱이가 선배님, 형님 이렇게 부르는 최강욱 라인이다. 최강욱이보다 선배지만 최강욱이가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강욱이가 추천했다 봐야죠. 이명현 특검은 이제 그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법무관입니다. 법무관. 그래서 이제 그 법무관 9회 시험이에요. 최강욱이는 11회입니다. 여기는 이게 9회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강욱이가 조국당에 있으니까 추천한 최강욱이가 유일하게 선배로 인정하는 이런 게 군대 법무관 출신입니다. 아, 여기도 이게 평판 안 좋아요. 군대 법무관 중에 최강욱이하고 이 특검 이명현, 이 특검 좋아하는 법무관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 주위에도 이게 법무관들이 많거든요. 아주 이제 그 정치 군인 이런 게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심각해요. 조은석도 검찰에서는 그 최악의 문제가 많은 무리한 수사하는 게 검사, 좌파 검사로 소문나 있고 조은석이. 그 다음에 판사도 우리법 민변의 좌파고요.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의 군법무관 이명현, 이자독의 최강욱이가 유일하게 선배로 모시는 이런 게 편향된 정치 법조인들, 이런 게 편향된 좌파 법조인들이 특검을 다 맡고 있으니 과연 이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게 무리한 수사로 이게 그냥 진짜 광란의 칼춤, 미친 칼춤을 출 겁니다. 여기에 우리 우파는요,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일단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전에 나서야 됩니다. 내란 특검도 윤석열, 김건희 특검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 겨냥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이거는 이제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까지 우리 우파를 괴멸시키려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좌파들의 정치 보복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특검 처음부터 이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내용이 있다. 수사 벌써 이게 특검이 법안 통과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수사도 안 하는데 공소시효 정지된다. 그 다음에 기소하면 633 재판 빨리 끝내라. 그 다음에 재판을 생중계를 해라. 또 이렇게 피의 사실 공표를 브리핑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탄압. 완전히 지금 120명 검사가 수사관이 577명이야. 와, 과연 이게 검사를 어떻게 차출할지 모르지만 심각한 정치 보복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절대 주눅 들거나 우리가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수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처럼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치받아서 맞서서 싸워야 된다. 저는 불법 수사나 강압 수사나 말도 안 되는 게 정치 보복 수사가 있으면 단호하게 저 방송에서 비판할 겁니다. 일단 이재명이 임명한 3명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 좌파 편향 정치 법조인들이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수사 과정 철저히 저희가 검증 감시해서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